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2주차 2장 HTML 기본 요소, HTML 태그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P 태그하고 BR 태그를 하려면 우리가 웹 텍스트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텍스트 웹 프로그램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폴더, 여러분 어느 폴더에다 저장하기로 했어요? 폴더 만드세요. 그랬죠.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HTML SM이라는 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2개 파일을 만들었어요. 실습했었죠. 여러분도 아마 요게 있을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으로 가보시면 Open as Brackets Project 요렇게 열리도록 할게요. 브라켓에서 폴더를 열어도 되고요. 이 탐색기에 가셔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열어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이렇게 열어보도록 할까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폴더가 활성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네. 자, 이제 제가 먼저 만들었던 걸 다 없애버리고 났더니 이런 에러가 난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창이 안 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공장이 색깔이 다르네요. 이런 이유는 여기를 클릭하면 업데이트 될 때 이렇습니다. 이런 색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얘를 활성화시켜 볼게요. 자, 여기 업데이트가 됐죠? 뷰티파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이게 업데이트 됐대요. 그래서 너 이거 할 거니? 하면 이거 누르면 됩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놔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하나 만듭시다. 우리가 HTML 확장자인 웹이 인식하는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파일 만들기. 자, 여기다가, 테스트. 일단 테스트라고 할게요. 어떤 테스트냐면 BR하고 P 태그를 만들어서 HTML까지 쓰시고 엔터. 이름은 여러분 알아보기 편하게만 일단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만들어도 되고 다르게 만들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플러그인 프로그램 중에 에밋을 첫 번째 다운받았었잖아요. 그때 그 에밋이 바로 느낌표하고 엔터 치면 자동 완성되는 기능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셨나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이 HTML이라는 애는 여기까지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식이라고 해요. 바디와 헤드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도큐먼트에다가 P 태그와 BR 태그 이렇게 쓸게요. 자, 요거가 활성화 되려면 여기 색깔이 변하는데 이거 하지 말고 파일에 가보시면 실시간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얘를 체킹해 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가 노란색으로 돼요. 그죠? 노란색으로 되고 또 얘를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면 또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클릭으로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 싫어요. 왜냐면 여기서 변경되는 내용이 여기 바로바로 보이고 싶어. 그죠? 이거 클릭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실시간 미리 보기를 체킹해 두면 훨씬 여러분 편해요. 대신에 얘 꺼버리면 저장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장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을 항상 다음 주까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번 주는 모르더라도 따라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익히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부분 제가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HTML이 감싸 안고 요 안에 헤드와 바디가 있대요. 얘가 웹브라우저입니다. 이렇게 웹브라우저가 활성화되는데 이 웹브라우저를 에뮬레이터 그냥 그죠? 어플리케이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럼 얘는 처음에 HTML이라는 애가 자동으로 이렇게 자식을 나열합니다. 헤드부터 헤드, 바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이런 것을 일컬어서
돔이라고 합니다. 돔트리라고 그래요. 자, 왜 저렇게 어려운 얘기 하세요? 예,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CSS 할 때 얘 밑에 아들이 누구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대화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또 반복할 거지만 웹브라우저는 저렇게 지가 알아서 관리를 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려운 얘기지만 어찌됐건 요 태그가 그 밑에 있는 애들을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헤드의 아들은 타이틀이에요. 이 타이틀은 여기 내용을 구성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디는 아까 내가 리을 썼더니 여기에 리을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뭐 호호호 뭐 이렇게 글자를 쓰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P 태그를 한번 해볼게요. P 하시고 탭 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완성이 되죠. 나는 단락을 배운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 단락을 배운다가 나와요. 한 줄 더 얘를 똑같은 애를 쓰고 싶어요. 커서가 배운다에 껌뻑껌뻑 저는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디디디디디디 하면 이렇게 여러 줄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다 치시면 여러분 편리하겠지만 일단 에밋 기능이 이런 거다 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이고 저는 어렵네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 만들어 놓고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돼요. 자, 이해하시겠죠? 다른 프로그램들과 비슷합니다. 한글을 쓰든 뭐 파워포인트를 하시던 워드를 하시던 거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랑 여기 웹브라우저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바로 반응이 되죠. 근데 배운이 없어졌네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보니까 이렇게 큰 간격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간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BR 태그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는 BR 태그 누르시고 타이핑 하시고 탭키. 그랬더니 얘네들은 쌍태그인데 얘는 한 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고장났나 봐요. 아니에요. 이렇게 웹태그라고 해요. 이런 부분을 웹태그라고 하는데 얘는 특이하게도 웹태그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을 보면 이렇게도 써 있어요. 근데 한 칸 띄어서 이렇게도 쓰는데 지금은 빨간 줄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건 이건 이제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에밋이 제공해주는 방식대로 BR을 쓰겠습니다. 가끔 태그를 보면 옆에 슬러시 된 책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요번에는 얘는 인식 안 하겠다. 자, 이렇게 해놓고 앞에다가 줄 바꿈이라고 써봅시다. 자, 줄 바꿈하고 꿈 다음에 커서가 껌뻑껌뻑하네요. 컨트롤 디디디디디 하고 보니까 단락을 배운다 이 부분은 P 태그는 이렇게 간격을 주고 나열이 되는데 줄 바꿈은 바로바로 엔터한 그 값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여져요. 자, 줄 바꿔졌죠? 줄 바꿔졌죠? 근데 간격은 없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예요.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나는 엔터 쳐가지고 문서를 줄 바꿈을 했는데 웹 브라우저는 이런 태그로만 알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이용해서 우리가 문서를 볼 예정입니다. 만들고 자 이제 요 내용이고요. 나 그러면 어떡하지? 저런 게 너무 어렵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PR 태그를 이용합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아무거나 하고 엔터를 쳤어요. 최고입니다. 제가 이제 말을 바꾸다 보니까 자 그리고 한번 여기 보시면 웹브라우저 바로바로 반응되는 걸 보겠습니다. 요거죠. 자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기 분명히 내가 엔터 쳐가지고 밑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그래. 그래서 나온 태그가 프리 태그라고 그래요. 자 여기는 에밋 안 쓰고 우리 다 써줍시다. 프리 태그라고 하고
요 밑에다 쌍태그니까 슬래시하고 프리하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글씨가 작아요. 이 글씨는 또 크게 할 수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 뭐 이런 말을 쓰는데 하여간 요렇게 아니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로 휠로 드래그하면 커지고 작아지고 합니다. 자, 요런 건 다 이해하셨어요? 자, 우리가 요렇게 만들어낸 거 그대로 보여줘. 이런 뜻이 프리 태그예요. 자, 요거 보이시죠? 프리 태그. 프로그래머가 입력한 그대로 화면에 표시하는 것. 자, 그럼 이제 헤딩으로 가겠습니다. 자, 헤딩은 글씨의 크기입니다. 헤딩의 의미여서 요거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여기에서 또 만들겠습니다. 자, H1 태그 하나 만들고 탭. 여기다가는 뭐 쓸까요? 대한민국.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밑에다 이번에는 H2 넣을게요. H2 탭. 그리고 우리나라 합시다. 자, 웹에서 한번 바로바로 보이나 보세요. 여기는 두껍고 이 헤딩은 뉴스 기사의 헤딩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두껍고 글씨가 제일 큽니다. 기본적으로 웹은 16비트 정도가 기본 글꼴이에요. 그거보다 좀 더 크게, 좀 더 작게 이거든요. 그래서 H1은 지금 제가 H1 태그는 요거고요. H2 태그는 요거예요. 작아졌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밑에다가 H3도 한번 해봅시다. H3 서울을 쓸게요. SEOUL을 쓰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점점점 작아지죠? 결국 그러면 어디까지 작아져요? H6까지 밖에 안 작아집니다. H6 이렇게 쓰시고 어디 쓸까요? 이렇게 쓰나요? SM이라고 쓸게요. SM. 그랬더니 제일 작은 글씨는 지금 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글씨가 확 이 정도면 뭐 드래그 하면 다 글씨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이걸 웹사이트 갔는데 막 드래그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딱 맞게 보여주는 이런 엣지 태그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딜리트하고 제가 대한민국 커서 아니다. 요렇게 하나 만들게요. H 얘도 원으로 할게요. H1 탭 여기다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컨트롤 DDD 이렇게 만들게요. 자, 첫 번째는 대한민국 미국 밑에는 프랑스 영국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밑에다가 글씨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5천만이고 5천만 민주주의 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쵸? 5천만 인구의 민주주의 공화국. 그럼 이제 미국은 또 그 밑에다가 3억 뭐 3천만이라고 할게요. 이 정도 인구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다른 내용들은 생략하고 프랑스는 얼마일까요? 8천만 할게요. 그냥 잘 모르지만 예, 영국은 5천만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H1 태그는 이거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16비트예요. 내가 아무런 태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요만큼이 미국을 했는데 어떻게 얘 BR 안 쳤는데 그 다음 나와요? 위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